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오픈 윤앤이의 윤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될 조치들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처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든 남이 실수를 하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상자가 있다면 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상자를 차 밖으로 꺼낸다든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취해야 할 조치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냐 마냐는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추후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경찰 등에게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힘으로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경찰 등의 조직적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치, 사상자 구호, 연락처 제공,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 이 세 가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처벌 정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세 가지 조치를 꼭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특가법상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것이라면은 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진 않지만, 이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만약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게 된다면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 배상 책임 역시 지게 됩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손해배상한 만큼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선후관계가 바뀌더라도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다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또한 취소가 되고, 이 취소된 운전면허는 4년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바로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4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주치상죄로 입는 불이익이 커야지 이 도주치상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억울한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얼마 전에 무혐의를 받은 사건 역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제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해 진단서 역시 제출하게 됨으로써 제 의뢰인은 도주치상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정도, 사고 전후 운전 형태의 변화, 그리고 사고 발생 시간, 보험 가입 여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인정을 받기까지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제 의뢰인의 마음고생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5kg 정도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사고 발생 여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본인만이 아는 것이고, 본인의 아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사고 발생 여부가 의심된다면은 사고가 안 났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잠시 멈춘 다음에 사고 발생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음 위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경우만 성립하는 등,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고음 위조치죄는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두 죄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빨리 상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될 조치들과 그러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을 때 입을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